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4일 두산인프라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증시 코스피 상승했고요. 네, 0.3% 올랐고 코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자, 증시 전체가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나스닥과 다우가 거의 부합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자,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야금야금 이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확실하게 이제 좀 넘어섰고요. 사상 최고가를 야금야금 조금씩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한 방에 좀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고요. 확실히 코스피는 이 박스권을 애매하게 이어가다가 상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리뷰를 따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셔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확실히 상승 직전에 그런 상승 임박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았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한번 들어올 때가 지금 확실히 돌파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뭐 애매하게 위치를 좀 잡아서 1000포인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확실히 넘었고요. 외국인이 또 이제 코스닥을 사는 듯 파는 듯 뭐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그 델타 바이러스죠. 이제 뭐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던데요. 코로나19가 확실히 진압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직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러고 코로나19로부터의 그 경제가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도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 좀 보급화가 많이 되었지만, 보급화가 많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코로나를 진압할 수 있을 때는 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경기 회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주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주들이 이제 이전에 크게 상승했다가 좀 내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랫동안 횡보 끝에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주식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행주들이 조금 이제 기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증시는 네, 선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선물이 이제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0.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모두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조금 상방으로 무게를 좀 잡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좀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올라갈 법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도 1.4%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 금리가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빠른 금리 인상을 우려를 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날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서서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도 파월 의장이 어제 조급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다시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또 엄청나게 대유행을 해버리면 좀 난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650원 하락해서 15,5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간외 가격도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15,4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 이 물량이 상당히 많이 쏟아진 것 같고요.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가격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그런 합병가액 맞추기가 계속해서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하는 듯 하면서
전고점을 도달하지 못한 채 또 크게 이제 음봉을 두 번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음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요런 지점에서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두산인프라코아의 대부분 주주분들이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현대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지금 계속 들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신규로 추가로 이제 불타기를 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이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추천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 하락세를 보았을 때는 내일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선을 또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바닥선 14,500원 정도를 지지하는지 봐야 되고요. 21선이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정도로 횡보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큰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이제 이틀 만에 그 슈팅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도 그 양봉을 띄울 때 그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음봉이 네, 두 개가 나왔고요. 지금 뭐 크게 올렸던 물량에 대해서는 다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기간이 140만 주를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 1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크게 주가를 하락시켰고요. 금융투자가 이제 이 기간에 매수 물량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달갑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이 흐름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이틀 연속 뭐 거의 300만 주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CS증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150만 주를 그냥 계속 장 끝날 때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이제 거래 정지일까지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이틀이면 이제 매매가 끝납니다. 그래서 6월 29일 화요일부터 해서 7월 20일까지죠. 네, 거래 정지가 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7월 21일에 이 현대인프라코아의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감자 비율에 적용되어서 신주가 상장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는 이틀 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요. 사실은 네, 저번에 두산 엔진을 예를 들면서 그 합병가에 맞추기 두산중공업과 두산 엔진이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두산 엔진도 거래 정지 며칠 전에 크게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 상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아의 이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면 썩 뭔가 대규모 상환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종가가 얼마로 이제 마무리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궤도 안에서 네,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마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차트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두산 인프라코아의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공매도 잔고는 713만 주고요. 30만 주 정도 감소는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거래일 남았고 이틀 정도 이제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총 이제 4거래일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 상환이 열심히 이제 진행이 좀 되어야 되겠죠. 지금 4일 만에 다 상환을 하려면 사실 150만 주 정도는 대규모로 이제 상환이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모두 상환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오늘 하락과 그 다음에 어제 하락이 공매도의 대규모 상환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 잔고 확인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아의 대차 잔고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2820만 주네요. 네, 그래서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아의 대차 잔고는
네, 조금 이제 감소를 하는 듯 하면서 어느 정도에서 계속 정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소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130만 주가 매도로 잡혔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123만 주로 네, 이렇게 잡혔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매도했습니다. 어제도 13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이렇게 합쳐서 네, 260만 주 정도를 매도했네요. 그러면서 보유율이 8%대로 떨어졌고요. 지금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대량 물량이 나오면서 외국인 지분이 떨어졌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지 저도 뭐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는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일 어떻게 주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일과 모레 이틀이면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크게 변화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진짜 뭐 공매도를 다 상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몰아서 상환을 한다. 사실 그렇게 한다면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주가를 막 올리면서 공매도를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미리 이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네, 다 상환을 진행했을 터인데 지금은 상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는 조금 이제 다 상환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줄이고 나서 그냥 재상장되었을 때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두산인프라코아의 오늘 소식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 경영의 속도 내는 두산인프라코아 관련 사업도 이제 박차를 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ESG 경영은 이제 환경과 사회, 지혜배의 구조를 세 개를 이제 네, 경영을 하게 되어서 기업 활동의 한 축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지속 가능 경영 성과를 공개를 했고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그다음에 탄소 배출 지표 고도화 등 ESG 전략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뭐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없고요. 네. 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1.7톤급 전기 굴착기 시제품 공개. 엔진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 후처리 사업 런칭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굴착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 경제의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가 되게 됩니다. 지금 모든 이제 차량이 전기차로 이제 전환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이미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배터리 팩 사업이었나요? 저번에 그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굴착기에 대한 전기 굴착기를 출시를 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그 굴착기가 지금 노후화가 되었을 때 전기 굴착기로 이제 변모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기술력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그 기술력을 풀었을 때 그 전기 굴착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수주를 많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기존에 있던 그 굴착기들까지 변화가 나온다면 이 전기 굴착기가 되었을 때 기존보다 판매량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굴착기도 네, 바로 이제 전기로 가기보다는 내연기관과 이제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함께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시제품 검증을 시작으로 해서 전동화 사업에 이제 속도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네, 전동 파워팩 양산에 돌입을 한다고 하니까요. 내년이죠. 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가 현대 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그런 큰 시너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큰 상승 이후에 좀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횡보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현대 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 사실 주가가 어디로 향한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제가 기준으로 하는 그 가격대보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 신규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엔 좀 위험한 구간이어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현대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도
분명히 비전과 사업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너지도 있고요. 다만 이 2분기에 대한 실적 감소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 인적 분할이 되고 나서 두산 밥켓이 떨어지면서 연결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두산인프라코아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